지금 타고 있는 차는 기아 K5 3세대 하이브리드입니다. 주행거리는 869km로 거의 배치되자마자 제가 탄 것 같은데요.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연비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면 평균 연비는 18.5km를 찍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는 18.5km를 찍고 있고,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고속도로가 연비가 더 잘 나오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시내가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악셀을 띄면 회생제동이 들어오면서 충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때는 EV 모드이고 엔진에 개입하지 않아요. 엔진 개입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예전 아이오닉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는 이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 모드인데 밟으면 이제 엔진이 들어오는 게 소리로는 느껴지는데 크게 막 지금 탁커 걸리는 무슨 이질감 이런 거는 없어요.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막 갑자기 느낌이 달라져서 불쾌한 그런 증상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연비는 잘 나오고, 지금도 시속 60인데 이 정도에서 EV 모드로 가는 거는 흔합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는 전기차예요. 브레이킹도 전자식 브레이크를 생각하면은 얘도 또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나온 차들은 이제 스프링 마냥 그냥 밟으면 내연기관처럼 일정하게 쭉 선다는 느낌이 아니고, 페달이 쭉 밟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스프링 그런 걸 누르는 느낌인데, 푸시 타입으로 하는 게 버튼들 보면 그냥 푸시 타입으로 돼가지고 되게 푹신하게 눌리는 그런 버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뭐 소나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하이브리드를 다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과의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다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게 밟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막 이질감 같은 거 없이 타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계속 가다서다 정체가 많은 구간인데 저는 또 흐름 맞추다 보니까 경제운전이 50%라고 하네요. 이럴 때 연비는 15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10km를 마크하고 있고, 이 거리를 약 30분 동안 주행하고 있는데 연비가 떨어졌네요. 14.8km. 이제 15km 이거네. 15km를 마크한다는 거는 사실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분 동안 10km를 왔으면은 1시간이면은 20km잖아요.
평균 시속 20km라는 얘긴데 그럼 가다서다 한다는 건데 15km를 기록한다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 맞죠. 그래서 시내 주행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6, 70km 정도 되는 뭐 국도, 간선도로 이런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차 파워트레인이 2리터 자연흡기와 모터가 맞물렸는데 K5 2리터 자연흡기를 탔을 때는 그게 연비가 되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걔는 정숙주행을 올려놔도 시내 고속 합쳐서 한 13.7km 정도 막힌 걸로 기억하는데 그 엔진에 전기 모터가 맞물리니까 효율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정도까지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시내에서 15km를 찍어버리니까 이건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가 보이네요 저기.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승차감이 2리터 자연흡기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더 편해요. 왜 그런가 조금 지금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차에는 모터가 있잖아요. 그 모터가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눌러줘서 안 그래도 저중심 플랫폼인 차의 무게중심을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타기는 어쩌면은 2리터 자연흡기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혼자 탄다. 근데 좀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한다. 밟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1.6 터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를 다 써서 그런지 지금은 엔진이 들어왔는데도 뭐 엔진이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시동이 걸면서 붕 뛰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회전제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담력에서의 차이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ISG는 없는데 이게 사실 ISG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하이브리드잖아요. 정차할 때는 어차피 엔진을 끕니다. 주행할 때도 엔진을 끄기 때문에 ISG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속력도 2리터 자연흡기는 이제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부족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 정도면 일상용에서나 편하다는 거지 밝기에 적합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밟았을 때 쭉 치고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2리터 자연흡기에 출력을 더해서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1.6 터보 어쩌면 그 이상의 체감 출력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더 잘 나가고 더 정숙하고 연비는 더 좋고 승차감도 더 좋고 사실 주행거리가 많고 그러다 시내 주행이 많고 그런다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전기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플러그인이라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겠지만 얘는 플러그인도 아니고 그냥 풀 하이브리드 일반이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아쉬움도 없을 거고 연비는 더 좋으면서 승차감도 더 좋고 심지어 성능까지 잡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 역시 피플카를 통해서 빌렸는데 곳곳에 보면 아직 진짜 비닐도 안 떼었어요. 심지어 인테리어가 새들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타면 관리하기 힘들 텐데 이걸 해줬네요. 뭐 타는 입장에서는 좋죠. 인테리어가 이렇게 밝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타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관리가 걱정될 뿐이죠. 옵션은 역시 피플카답게 많은데요. 이제는 피플카 타면은 옵션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그것도 기대를 하게 돼요. 시즌차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이거는 리턴 프리처럼 최상위급 옵션은 아닌데 프레스티지 옵션에 뭐 드라이버 웨이즈 들어간 것 같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크게 바랄 것도 없는 구성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이 차는 메가존이라고 해서 곳곳에 확인해 보시면은 많을 거예요. 피플카에 메가존이 있고 역 주변에 셀존이 있는데 메가존은 이 이용 요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이 차도 지금 4시간 빌리면서 대여 요금 한 12,000원 정도 나오고 또 보험료가 14,000원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 대여에 대한 요금은 26,000원이 나오죠. 이렇게만 봐도 싸긴 해요. 벌써부터 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행 요금이에요. 주행 요금. K5 같은 경우는 얘가 하이브리드인데 K5 하이브리드는 지금도 이제 승차감이 되게 좋네요. 부드럽게 넘어오는 게. 주행 요금은 140원에서 1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주행 요금을 생각해봐도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니까 더 저렴하게 이용자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시어링을 할 일이 있다면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니로 하이브리드랑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한 200대 이상 증차가 되었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SG 경영 중에 하나잖아요. 또 요즘 되게 말 많은데 크림 디젤의 명색이 되게 무색해졌어요. 6년 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때 이제 새로 대안으로 떠오른 환경 정책의 ESG 경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ESG 경영은 더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요즘에서야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떠오른 거지. 어쨌든 ESG 경영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게 있어요. 환경, 사회, 그리고 경제였던 것 같은데 일단 환경 측면에서만 봐도 카시어링이라는 사업은 환경이랑은 전혀 동떨어져 있죠. 그냥 생각해봐도. 왜냐면 카시어링은 렌트카랑 다르게 시간 단위로 되게 짧은 시간에도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일정 시간 이상, 그러니까 30분이 넘는다면은 10분 단위로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자동차가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굴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환경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환경이 안 좋죠. 일반 자가용보다 경제적이다. 뭐 차량이 실제로 주행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남짓하고 다 주차장에 있다. 얼마나 아깝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카시어링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친환경적이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카시어링이 친환경적일 수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연기관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친환경이에요. 근데 그 카시어링 차량들이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내연기관일 때는 확실히 친환경이랑은 거리가 멀지만 하이브리드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잖아요. 그런 연유에서도 피플카에서
하이브리드를 많이 증차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지금 아이오닉 6는 아직 안 들어왔고 아이오닉 5랑 EV6가 되게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튬 프리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 요금까지 저렴하게 책정을 하면서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굳이 내연기관 선택할 이유는 없죠. 카시어링의 경우는 여러 중소기업 그 주변의 렌트카 업체랑 협력을 해서 차량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키프카에서는 차량 구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잖아요. 그 혜택을 회사가 먹는 게 아니고 이용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차를. 그렇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더 저렴해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ESG 경영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환경을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지금도 계속 막히고 있었는데 기록한 연비는 이어서 시속 7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약 2km 앞 우회전하세요. 와, 17.9km를 막 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적게 태우는 만큼 오염물질도 적게 나오겠죠. 특히 시내에서는 웬만한 차들의 연비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도심에서 연비가 더 좋으니까 오염물질을 그만큼 적게 배출한다. 상당히 이상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죠. 얘는 2리터 하이브리드라서 이슈도 없어요. 고장날 것도 없고 유지 측면에서 장점이죠. 또 뻗을 게 없으니까. 얘도 그냥 엔진오일만 갈아주고 스모프만 제때 갈아주면 신경 쓰지 않고 탈 수 있을 겁니다. 터보도 안 달렸고. 오늘은 하이브리드 K5를 타보면서 2.0 자연흡기와 하이브리드의 차이가 어떤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 또 친환경 경영 방식 중에 하나로 ESG 경영이 떠오르고 있는데 ESG 경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크게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설명한 것 같아서 스피킹 능력이 더 길러오는 것으로 하고 K5와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